자, 여러분들 4강 공부했고요. 조금 쉬셨죠? 그럼 계속해서 5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물체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학습활동지 8페이지입니다. 학습활동지 8페이지 같이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지 8페이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 줄씩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물체의 안정성이다 라고 돼 있어 가지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이라고 돼 있어고요. 구조물이 안정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안정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이 두 연직선 사이에 있어야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모를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 돌림힘이에요. 돌림힘을 받아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각형을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사각형으로부터 연직선을 좀 그려준 거죠. 어떻게 그려줬어요? 이 사각형으로부터 라인을 색깔을 좀 바꿔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사각형 안에. 그리고 얘를 음, 지우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지우기 한번 해볼까요? 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뭐 라인만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라인이 있고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얘를 민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해서 이제 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육면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정중앙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전체 정육면체 이 녀석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에 무게가 다 모여 있으니까 지구의 이제 중력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F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내가 밀어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원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정중앙이면 이 사각형 박스의 정중앙이면 이 정도에 있었던 거죠. 그럼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했고 그리고 회전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지점이 회전축이 되겠죠. 그럼 이 지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거 정도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왼쪽 상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 왼쪽 상자의 전체 무게하고 그리고 요 오른쪽 상자 요만큼의 전체 무게를 비교했을 때 왼쪽이 훨씬 더 무거워요. 왼쪽이 훨씬 무겁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요. 회전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왼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렵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무게중심이 두 연직선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물체의 최초 위치의 연직선 사이에 있으면 자,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밀어서 이 상자의 무게중심, 요 가운데 이 무게중심을 이 회전축의 어떤 바깥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쪽 전체의 무게가 이쪽 전체의 무게보다 어때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거워지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물체의 안정성 해가지고 무게중심의 위치 정육면체인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중심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했죠. 그럼 무게중심의 근데 이제 대칭인 물체는 이렇게 이제 중심의 무게중심이 있는데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아무튼 이 물체의 중심의 이 무게중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어야지만 물체의 안정성이 좋냐? 물체가 안정성이 좋다는 얘기는 자신의 원래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게중심의 위치는 지면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즉 지면과 가까울수록, 즉 낮을수록 좋고, 그다음 바닥과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뭐할수록 넓을수록 자 물체의 안정성은 뭐해진다?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안정성을 뭐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그 바닥 넓이를 넓히기 위하여 산바리를 만듭니다. 산바리를 이렇게 만들죠. 바닥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산바리를 만들어서 자 어때요? 잘 쓰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세워 나무가 잘 쓰러지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여 잘 쓰러지지 않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선반에 어때요? 이 선반에 받침대를 세워서 선반에 보조막대기를 붙여 물체의 무게로 생기는 돌림힘 때문에 선반이 떨어지는 걸 막는 이와 같은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하고 낮게 하고 그쵸? 그다음에 자 뭐를 그쵸 접촉 면적을 넓게 접촉 면적 자 교과서 내용을 좀 볼까요? 교과서가 여기 있네요. 한쪽으로 좀 보고요. 음 좀 볼게요. 교과서 첫 번째 내용은 물체의 못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안정한 물체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물체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다른 물체가 아니라 뭐한 물체라고요? 같은 물체예요. 모양이 같은데 음 뭐가 달라요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달라요. 이거는 인제 접촉 면적이 넓은 쪽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나는요 접촉 면적이 좁은 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걸 오른쪽 끝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무게 중심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점 5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 중심이 뭐 할수록 물체가 안정된다고요? 낮을수록 안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접촉 면적이 뭐 할수록 넓을수록 안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나보다 가의 물체의 안정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물체를 기울일 때 무게중심 O가 P선에 이 P선이죠. 이 P선에 도달할 때까지 무게중심의 높이는 이 도달할 때까지 무게중심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높아진다. 이쪽도 뭐해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참고하시면서 보도록 하세요. 이 교과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물체를 더 기울여 무게중심 O가 P선을 넘어가요. 이 P선을 무게중심 O가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무게중심이 점점 그렇죠? 낮아진다. 이쪽도 어떻게 쓰면 돼요? 낮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O가 P선을 넘어가기 전에 물체를 놓았을 때 그리고 P선을 넘어간 후에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우고요. 무게중심 O가 여기 있는 게 P선 넘어갈 때랑 넘어가기 전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인제 그냥 배운 지식으로 따지면 이 선을 넘어갔으니까 얘는 엎어질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는 어때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건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P선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더 무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왼쪽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의 무게중심보다 더 무겁다는 얘기는 이 라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곱했을 때 돌림힘의 크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인제 지식적인 암기 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이 라인을 벗어나기 전이니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만 넘어가면 엎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보도록 할까요? 4번. 다 지우고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 보시면 가, 나 중 무게중심 O가 P선에 도달할 때까지 무게중심이 어디 있죠? 무게중심 O가 P선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이렇게 있던 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돌아가기 시작하면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이렇게 인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무게중심이 만약에 쪼끔 더 돌아가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얘가 이렇게 아무튼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때 인제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각도, 뭐 이 각도, 이 각도를 얘기하겠죠. 이 각도를 얘기하는데 P선에 도달할 때까지 회전한 각도가 큰 것은 누구냐라고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누가 더 커요? 가가 회전 각도가 클까요? 나가 회전 각도가 클까요? 이 바닥이 가가 훨씬 더 넓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P선 바깥으로 넘기려면 얘를 더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돼요. 얘는 조금만 기울여도 되죠. 한번 그림 그려 볼까요?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를 바깥으로 넘기려면 쪼끔만 바깥으로만 밀어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많이 밀어야지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각도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 가, 나 중 물체가 더 안정한 경우에는 가죠. 이유가 뭐예요? 무게중심이 낮고 바닥 면적이 뭐하니까? 넓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좀 해 봤습니다. 그렇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도 좀 해 봤고요. 교과서 예시 물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뭐 받침대를 설치하는 경우 3 가지가 나와 있죠. 조리기구의 받침대, 그다음에 이제 기울어지는 나무가 기울어지지 않는 받침대, 그다음에 선반의 받침대, 이렇게 인제 받침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교과서 한 장 더 넘겨서 계속해서 확인해 볼 텐데 이 부분은 우리 교재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제 우리 교재로 넘어와서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쪼끔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요 선생님이 좀 화질이 좋은 걸로 한번 다시 준비를 좀 해 볼게요. 좀 화질이 좀 안 좋죠? 그 선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인제 F라고 쓰여진 본이 이게 인제 어떤 선반을 이 벽에다가 고정시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반을 벽에다가 고정시켰다라고 얘기하고요. 요 인제 검은색 요 점이 있죠? 이 점이 인제 회전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세요. 무슨 축이다? 회전축. 이 점을 회전축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F라는 힘이 있죠? 이 F는 여기 있는 이 선반을 벽 쪽으로 미는 힘이에요. 선반을 어디로 미는 힘이다? 벽으로 미는 힘, 벽으로 미는 힘, 미는 힘을 F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W 있어요. W는 뭐냐면 못이 이 선반을 못이 이 선반을 위로 받쳐주는 힘이에요. 위로 받치는 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받치는 힘, 그리고 적당한 거리, 어디서부터 벽으로부터 B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 B가 있는데 물체의 무게는 라지 M.
그리고 이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의 무게중심이 이곳에 있고요. 이 선반의 질량은 스몰 m.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mg, 지구의 중력이 large mg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체가요. 선반 위에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힘의 합력이 몇이 돼야 된다. 그렇죠.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돌림 힘의 합력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모든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자, 일단 물체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 라지 mg가 있고요. 선반의 무게중심이 이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때의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선반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힘이 mg예요. 이 두 가지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래야 얘는 총 알짜 힘이 0이 돼서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로 받치는 힘은 하나밖에 없죠. 못이 위로 떠받치는 힘. 뭐예요? W예요. 이 두 힘과 못이 받치는 힘이 같아야지만 이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물체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돌림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돌림힘. 돌림힘은 어떻게 계산하죠? 그래요. 회전 중심으로부터 회전팔의 길이 R,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라고 했을 때, 자, 회전력의 크기는, 돌림힘의 크기는 힘 곱하기 거리 R이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질량 중심의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서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이 힘이 작용하는데 이때 회전축으로부터 이 힘이 A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반이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mg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체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체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지구의 중력 mg예요. 이 mg가 회전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b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쓸 수 있죠?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b 곱하기 라지 m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선반이 벽을 미는 힘 F가 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전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C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얘가 왼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버티는 거예요. 그때 회전력의 크기는 C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F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다 정리해서 쓰면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잘 써질려나 모르겠네요. FC는 뭐랑 같아야 돼요? 그렇죠? M, G, A 플러스 M, G, B.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뭐가 돼야 만족해야지만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이 물체는 그대로 이 상태를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이 물체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죠? 그래요. 뭔가를 지지대를 하나 두면 안정성이 높아진대요. 지지대를 두면 왜 안정성이 높아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다 필기됐죠? 지우겠습니다. 모두 지우고요. 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아, 기운 내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똑같이 물체의 무게를 라지 m,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 이 선반의 무게를, 질량을 small m. 그래서 무게를 mg
large mg. 아무튼 이 무게를 누군가가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때 못이 떠받치는 힘이 W라고 했고요. 조금 전엔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를 하나 대고 있죠? 받침대를 대고 있죠? 받침대가 그 끝점, 양 끝점을 살펴봤을 때 오른쪽 끝점을 보면 자, F'으로 이렇게 이 물체를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벡터는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죠? 벡터를 나눌 때 두 벡터는 수직이 되게 우리가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벡터는 이동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높이 벡터를 한번 살펴보면 F 프라임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 성분이죠. 사인, 아이고 잘못했네요. F 벡터, F 프라임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 성분이 여기 있는 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그대로 이동시키면, 아이고, 이 녀석을 그대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 녀석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F 프라임 사인 세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선반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조금 전에는 뭐가 상쇄시켰는데 못이 상쇄시켰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힘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어떤 힘? F 프라임 사인 세타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번에는 총 힘의 합이 지금 0이 될 조건인데 돌림 힘의 합을 생각해야 되죠. 똑같아요. 이 녀석에 의해서 생기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돌림힘은 mga. 이 녀석에 의해서 생기는 돌림힘은 mgb. 두 가지가 더해진 거죠. 이 더해진 돌림힘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이 상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요 선반이 벽을 미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이 돌림힘이 어떻게 됐죠? F 곱하기 C였어요. 그 다음 요 F 프라임 사인 세타에 의해서 생기는 돌림힘이 있어요. 자, 회전축이 이 C점이고요.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그래요. D만큼 떨어져서 F 프라임 사인 세타로 얘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해요. 그때 이때의 돌림힘은 그렇죠? F 프라임 사인 세타 곱하기 D만큼의 돌림힘이란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작게 F 어이쿠 F C 플러스 F 프라임 사인 세타 D가 M G A 플러스 M G B랑 같을 때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더 하면 F 곱하기 C는 MGA 플러스 MGB죠. 몇 개만 좀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요거 지우고 조금만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뭐가 마이너스. 얘가 우변으로 넘어갔으니까 F 프라임 사인 세타의 D가 되죠. 그럼 결론이에요. 이 F는 뭐죠? 얘가 이 F 값이 최소한 뭐랑 같을 때 C분의 M, G, A 플러스 M, G, B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값이죠. 마이너스 F 프라임 사인 세타의 D와 같을 때 얘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받침대가 없었을 때에는 이 뒤에 있는 이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죠? 얘가 있게 되면 나머지가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F 값이 어때요? 더 적은 값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선반이 벽을 미는 이 F값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받침대가 생김으로 해서 이 오른쪽 값 중에 물체의 무게를 이 받침대로 생김으로써 생기는 이 마이너스 값만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더욱더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우리 교재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선반의 안정성 해서 선반에 받침대가 있으면 뭐가 작아진다? F가 작아진다. 이 F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새로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값이 생기니까 얘 F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없을 때보다 있으면. 그러면 F가 작아져 못이 빠지지 않고 최대로 버틸 수 있는 물체의 무게 M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를 시키는 만큼 M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무게를 더 무거운 걸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자, 무엇과 무엇이 클수록 자, 여기서 D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마이너스 값이 커지죠. 그래요. D가 클수록.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은 90도에 가까울수록 사인 값이 커지죠. 세타가 커질수록. 즉, 이 각도가 커질수록 이 D가 커질수록 더욱더 더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반을 가능하면 D값을 크게 하면서 세타 값을 크게 받침대를 세우면 훨씬 더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조금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몇 개 포함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강의 찬찬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교과서 내용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자, 오늘은 물체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총임의 합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돌림임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선반을 받쳤을 때 왜 안정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때 조건이 뭐가 세타 값과 D 값이 크면 클수록 안정성은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물체의 평형과 관련된 얘기까지 우리가 다 끝마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1강부터 5강까지 했던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시간에 했던 모든 내용은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요.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든 내용은 중간고사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6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